오는 4월 아산시장 재선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귀책 사유에도 후보를 추천하자 민주당은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역시 과거 무공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많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귀책, 그러니까 어떤 처벌이라든가 형사처벌이라든가 선거법 위반 같은 것이죠. 그런 귀책으로 이런 재보궐이 이루어지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후보를 내지 않겠습니다.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월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4월 2일 치러지는 아산시장 재선거는 국민의힘 소속 박경기 전 시장이 선거법을 어겨 실시되는 선거입니다. 약속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하지만 1년 전 약속을 깨고 결국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장 재선거로 28억 7천여만 원이 소요된다면서 재선거를 유발한 정당이 후보를 공천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민심을 고려해서 공천을 하지 않겠다. 구로구청장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유독 아산시장만큼은 공천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구로구청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도 분명히 국민이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과거 당의 당원을 지키지 않고 민주당이 유발한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한 바 있어 과연 국민의힘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자당 선출직 공직자의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 거대 양당이 내세웠던 공천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특정 정당을 막론하고 이 원칙이 지켜진 적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10년 동안 천안과 아산에서 발생한 재보궐선거는 누구 때문에 치러지게 됐는지, 그리고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의 공천 여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 4.13 재보궐선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새누리당 김진구 아산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면서 열린 선거였는데요. 귀책 사유가 있는 새누리당은 여운형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듬해 열린 4.12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두 3명의 천안시의원을 새로 뽑았습니다. 알선 뇌물약속 혐의로 낙마한 민주당 조강석 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새누리당 유영호 의원, 알선 수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황기승 의원 때문인데 당시 민주당은 귀책 사유를 인정해 후보를 내지 않은 반면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냈습니다. 다음은 2018년 6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입니다. 천안갑은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천안병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도지사 출마 탓에 치러졌지만 두 정당 모두 공천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2020년에 열린 천안시장 재선거는 민주당 구본영 천안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치러졌지만 민주당은 한태선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시 아산시의 장기승 의원의 낙마로 실시된 재선거에 윤원준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함께 치러진 천안시의 보궐선거는 시장 출마를 위해 민주당 김미아 의원이 사퇴하면서 발생했는데 민주당은 당초 무공천 약속을 어기고 후보를 냈습니다. 이처럼 지난 10년 동안 천안과 아산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5번과 4번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재보궐선거에 책임을 지고 각 정당이 공천을 하지 않은 건 단 2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요?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글로컬 소프트파워 연구소 윤건종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한동훈 전 당대표가 비대위원장 시절이었죠. 이른바 무공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최근 이제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국민의힘 인사도 예비 후보로 지금 등록을 했거든요. 예. 약속을 어겼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묵과돼서 넘어갔던 부분들이었는데 정치에 굉장히 신선한 바람이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고 책임 정치에 좀 더 근접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 6월 17일 날 민주당에서 왠지 모르게 당원 94조 2항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던 이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적 책임은 없다. 뭐 어디에도 구속이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연일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요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재선거를 유발한 책임을 좀 져야 된다 이런 의미일 것 같은데 민주당의 이런 요구 어떻게 보십니까? 불과 몇 년 전에 2020년도에 천안시장 선거에서 같은 현상이 발생을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사례를 짚어보게 되면 국회의원 선거와 그 시장 그 재보궐선거를 같이 했는데 당시 상황이 국회의원 천안시 가불병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그 민주당의 한태선 후보가 약 한 8에서 10% 정도 여론조사도 앞서 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그 박상돈 후보가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아주 유리한 그런 선거판에서도 민주당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유권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당에 묻기도 했고 그 후보가 그 입후보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저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분명히 유권자들은 이 재보궐선거의 규책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법적 책임은 없다고는 하지만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양당 모두가 이제 무공천 원칙을 내세우긴 했었잖아요. 근데 잘 지키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정당의 책임 정치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무공천 원칙을 좀 앞으로도 좀 지켜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민주주의 발전이나 그 선거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고 아주 좋은 시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시기 작년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려면 국회 내나 아니면은 거대 정당들 우리가 이제 지금 양당 구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해요. 물론 제도화가 되면 더더욱 좋겠지만 국회법이나 아니면은 당원 당규에 명시하는 이 제도적 장치가 된다면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 이전이라도 정당에서의 선언적인 이런 부분들을 부활을 하고 그리고 서로 간의 합의하에 뭐 선거법 문제라든가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정당으로서의 책임 정치의 규책 사유가 발생을 한다면 무공천 원칙에 대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이런 절차, 합의 절차를 진행을 해서 국민들의 유권자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아산시 재보궐선거에서도 이런 쓸데없는 논쟁들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인 피로감이 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각성을 하고 스스로 유권자나 지역 정당에서도 입장 발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끝으로 이제 아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혹은 유권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잘못됐다. 특히 이번에 그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양 당에서 도당에서 이런 문제들을 하거든요. 네. 아까 사례에서 천안시 문제도 충남 도당에서 정확한 입장이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하지 않고 상대편의 후보자 사퇴만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좀 더 깊숙하게 민생과 지역 발전, 현안 문제들 이런 쪽에 집중해서 정책 그 발전 또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치를 해나가기를 이번 선거에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좀 부탁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소장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건종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